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청문회가 오늘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가장 관심을 받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팽팽한 대립이 예상됐는데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야당 측에서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 후보자를 낙마 대상 1호로 언급했을 정도인데요. 시작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외교부 직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점을 야당 측이 지적해서 실무자를 제외한 외교부 직원이 모두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이런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정책 관련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강 후보자는 사드 배치가 한미 공조의 정신하에 국가 방위를 위한 공동의 결정이었다면서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대북 제재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자녀 위장 전입 그리고 과거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은 청문회를 통해 더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른 두 후보자 청문회도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는 의원들의 의견 대립 때문에 정회 사퇴까지 빚어졌다고요. 네, 김희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시작 전부터 청문위원 자격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김희수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주로 내렸다면서 과거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 여당 측 청문위원을 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19건 전부가 민주당에 편향된 판결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것도 저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이 청문위원회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슬쩍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분명히 잘못돼 있다고 보고요. 결국 오후 청문회 중 여야 의원 간의 고성의 오간 끝에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또 과거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 시민군에 사형 선고를 내린 부분도 물고 늘어졌는데요. 김희수 후보자는 당시 자신은 막 사법연수원을 나온 군 법무관이라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도 실제 4분의 경찰관이 숨지는 등 실정법이 가진 한계 역시 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다만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은 수용할 것이고 고통받은 사람들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세 후보자 가운데 가장 여야 이견이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야당은 병역 시력검사 조작 의혹과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미 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모레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하경 의원은 여야 4당 간사 협의 결과 김상조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정무위원회 회의를 오는 9일 오후 2시에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많다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은 야당의 추가 자료 요구나 감사 청구 요구 가운데 합리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되 오는 9일 회의에서는 김상조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여야가 서로 시간을 갖고 노력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김상조 후보자 임명에 국회 동의가 절차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는 애초 오늘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했기에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열입니다.